할게요. 네. 자, 오늘의 운영을 선생님이 왼쪽에다가 적은 문항들에 대한 해제를 할 건데, 사실 오늘 보는 이 문제들 중에서요, 우리가 다시 9월 모의고사의 현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거 좀 어렵겠다 싶은 문제가 사실은 21번입니다. 그래서 21번은 우리가 맞추자라는 목적보다는 나왔던 문제 중에 수능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21번 문제는 오늘 좀 마지막 부분에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요 23, 24번을 집중해서 먼저 해제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방향 이해되십니까? 예, 좋아요. 자, 그래서 23번 문제를 선생님이 화면에 띄웠고요. 자,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금 따라 느리네. 키워줘라. 키워줘라. 23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 23번 틀렸다 손 한번 들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꽤 있네요. 하영이도 손 드신 거죠? 알겠습니다. 얘들아, 여기서는 우리가 얘를 좀 먼저 잡았으면 좋겠는데, 알바이가 반응이 좀 늦네요. 아가들의 형광펜 꺼내서 여기다가만 형광펜 한번 쳐볼까? Different kind of evidence에다가 형광펜을 한번 칠게요. 미안해, 잠깐만. 나오세요. 좀 작아진 것 같다, 갑자기. 맞나요? 그쵸? 네, 좀 네모내졌어요. 그죠? 갑자기 얘가 이상해지네요. 얘도 힘들 때가, 봐봐. 다시 나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으면 얘가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아주십시오. 우리 염원을 모아서, 는 갖다 집어치우고, 잠깐 다시 연결. 아니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요. 저거를 오늘 찍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다 까먹을 겁니다. 아싸, 됐다. 이제 말을 듣는군요. 이 새끼가 안 맞으려고. 자, 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문장은 사실 주제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그 첫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를 봤을 때 뒤에가 이런 식으로 글이 흘러가겠지. 걔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밑줄을 친 게 different kind였고요. 직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야. In a writing a life야. 내가 삶에 대해서 글을 쓸 거야. 삶에 대해서 글을 쓸 건데 이때 life narrator라는 표현이 있고 바이오그래퍼가 있어.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있대. 근데 이 두 가지가 engage, 사용하게 되는 건데 서로 다른 종류의 증거를 사용하게 된대. 됐어? 그래서 나는 이거 첫 문장을 보고 어떻게 좀 정리를 해봤냐면 이거는 삶에 대해서 글쓰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위인전 같은 거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건데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해를 했어. 하나는 나레이터라는 개념과 하나는 바이오그래퍼라는 개념이 두 가지인가 보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증거가 뭐한 거구나. 다른 거구나. 즉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개념 때문에 얘는 지금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서술하려는 글 아닐까.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문장을 읽을 때는 서로 다릅니다 라는 뉘앙스가 나온다. 그럼 두 가지로 모해서 글을 읽자, 분류해서 글을 읽자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걸 그냥 나는 나레이터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볼게. 보통 나레이터라는 건 말을 해주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란 의미고요. 자, 뒤에 나왔던 바이오그래퍼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바이오그래퍼라고 하는 거는 전기라고 표현을 하죠. 이 두 가지가 사용하는 증거가 다르더라. 그럼 뒤에 나올 말이 좀 뻔해. 두 가지가 사용하는 증거가 달라. 나레이터는 이런 증거를 써. 그러는 반면에 바이오그래퍼는 이런 전기를 써.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 그래서 뒤에 대부분의 바이오그래퍼들은 뭘 포함시키냐면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그래, 이게 짬밥이 되는 친구들은 난 밑으로 내려갔을 것 같아. 어디서 라이프 나레이터로 바뀔까를 먼저 찾았을 것 같아. 그랬더니 눈이 어디에 꽂혀? 선생님 손가락이랑 비슷한 위치에 꽂히잖아. 어디? 바이 컨트라스트 나오잖아. 나이스인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글이 흘러갈 거다라는 거야. 그럼 윗부분에서는 바이오그래퍼가 사용하는 증거가 뭔지를 이해하면 되고, 밑에 부분에서는 라이프 나레이터가 쓰는 게 뭔지를 이해하면 될 것 같고, 형광펜 한 번만 더 쳐줄래? 그 두 가지를 바꿀 때 바이 컨트라스트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나레이터와 바이오그래퍼는 서로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겠구나까지 빼박인 거지. 알겠지? 자, 그럼 빠르게 한번 읽어보자. 그래, 구조까지 다 잡았거든. 야, 대부분의 바이오그래퍼들은 무엇을 사용하게 되냐면 굉장히 다양한 증거의 형태를 써. 그 증거의 형태가 including, 예를 들면 역사적인 문헌도 있을 수 있고, 1번 인터뷰도 있을 수 있어. and 마지막으로 family archive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아카이브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이명화 선생님 덕분에요. 아카이브는 무언가가 모아져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가족들이 모아져 있는 저장소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고요. Commonwealth, 그리고 그들은 evaluate, 그것을 평가합니다. For validity, 이 증거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문장 또 있습니다. Relatively few, 동그라미 별표만 하나 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few가 나오든 little이 나오든 A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어구로 읽어가야 돼? 부정문 써야 되는 거 잊지 마셔야 해요. 안 쓸 거야 이 말이야. 뭘 안 쓸 거냐면 바이오그래퍼들은 use their personal memory of their subject야. 그럼 내가 그러니까 전기죠. 전기를 쓰려고 하는 subject, 대상이 있어. 예를 들면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내가 바이오그래피를 쓸 거야. 근데 내가 기자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한번 만났던 개인적인 기억이 있었어. 말 되잖아. 근데 그 개인적인 기억을 reliable, 신뢰할 수 있는 증거라고 사용하지는 뭐해? 않아. unless, 만일 뭐뭐가 아니라면, 걔네들이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즉 예를 들면 친척이라던가 아니면 애들이라던가 아니면 친구라던가 아니면 동료라던가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관계가 있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기억을 갖고 있는 건 사용할 수가 뭐가 돼? 없어. 됐어요? 그럼 쌤, 저는 여기까지 읽고 이 부분에다가 글을 뺐거든요. 바이오그래퍼에 대한 내용이었고, 바이오그래퍼가 사용하는 증거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건데,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증거는요, validity, 타당한 증거를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이 타당한 증거에 대한 예시로요, 역사적인 문헌 같은 거예요. 역사 기록 등이라고만 적을게요. 그리고 안 쓰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는 쓰지 않냐면 개인적인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여기까지 잡았어. 그럼 봐봐라 얘들아, 얘랑 얘랑 뭔가 반대될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있으면 가. 고생했어. 자, 얘네들이 사용하는 증거는 뭐일 거다라고 미리 좀 난 예측을 해봤거든요. 자, 이들은 역사 기록은 쓸까 안 쓸까? 안 쓰지 않겠어? 그리고 개인적인 기억은 쓸까 안 쓸까? 쓸 것 같아. 그게 뭐가 알려주는 말이야? 바이 컨트라스트와 첫 문장에 있었던 무슨 단어? 다른 거야 라는 뉘앙스가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게 맞는지를 매칭해보는 거야. 이와 반대로 라이프 내러이터들은 개인적인 기억이 아주 중요한 기록의 자원이 돼. 나왔잖아. 그럼 나 여기서 이제 밑줄이 들어간다? 아, 개인적인 기억이 얘네들한테는 겁나 중요하구나. 그럼 바이 컨트라스트니까 앞뒤 반대되는 게 핵심일 거야. 주제 문제 풀 때도.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바이오그래퍼들 안에서도 중요했던 건 결국 개인적인 기억을 쓰지 않지만 이와 반대로 이들한테는 개인적인 기억이 아주 중요한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야. 사실 여기서 게임이 끝나요.
하지만 공부하는 거니까 밑에까지 계속 읽어볼게. 쌤 여기서 day가 나오잖아요. 그치? 그럼 이 day는 나레이터를 그대로 받아야 되겠죠. 그럼 만나봐보자. 야, 나레이터들은 may have ledgers to other kind of source. 다른 종류의 소스가 있을 수도 있어. And 그리고 to their knowledge of historical moment. 역사적 순간에 대한 기억도 있을 수 있어. 쌤 여기서 other kind of source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런 의미야. 개인적인 기억 외라고 적어볼게 내가. 그러니까 개인적 기억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야. 얘네들도 역사적인 지식도 쓸 수 있고 편지나 저널 같은 것도 쓸 수 있다니까. 근데 형광펜 뒤에 뭐 나와? 벗이 나오지. 그럼 또 한 번 전환이 일어나겠지. 물론 다른 증거들을 쓸 수 있긴 한데 그런 증거들이 자신들이 쓰려고 하는 이야기의 usefulness, 유용한 것인가? 라는 걸 판단할 때는 lies in the way, 바로 이런 방식에 의존할 거야. 그게 적합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걔네들이 employ, 사용했는지를 볼 거야. 그 증거들을 to support, 지지하고 supplement, 보강하고 offer commentary on their personalized act of remembering까지 괄호 닫으시고 뭐야 쌤 보니까 보충 설명을 제공해 주는 거래. 뭐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제공한다? 바로 그 보충 설명을 제공할 때에만 다른 개인적인 기억 이외의 증거들이 usefulness, 나한테 뭐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유용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 민석 이해되니 이거? 그럼 봐봐. 요 문장을 묶어서 결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레이터들도요. 개인 기억 외의 증거는 사용할 수는 있다 이 말이야. 있다 이 말이야. 단 그것의 유용성은 나의 기억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는 것일 때 유용하다라고 판단할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얘들아 결국 얘네들한테 중요한 건 나의 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구나.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구나.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돼요 이거? 자 그럼 나는 사실 나레이터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마지막 문장 내려가니까 요 단어를 주면서 나레이터가 뭔지를 알려주더라. 오토바이오그래피컬 나레티브라고 나왔어. 그럼 얘들아 오토바이오그래피는 뜻이 뭐야? 셀프로 쓴 거. 그게 뭐야? 자서전이잖아. 그치? 아 바이오그래프는 남이 써준 거라면 나레이터는 자서전을 말하는구나. 그럼 자서전이라는 건 당연히 나의 뭐가 중요한 거니까 기억이 중요하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구나. 그럼 나는 요 밑에 부분은 따로 읽지 않았습니다. 왜? 위에 나온 말과 뭐 할 테니까요? 똑같을 테니까요. 그쵸?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 대한 글쓰기에는 나레이터라는 개념과 바이오그래퍼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근데 이 두 가지 개념은 어떤 증거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뭐가 존재한다? 차이가 존재한다. 이때는 개인적인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서전을 쓸 때가 아닌 전기를 쓸 때는 개인적인 기억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추렸어. 됐지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럼 선지 한번 내려가 봅시다. 사실 선지도요 막 그렇게 쉽다고 하기는 내가 좀 어렵더라. 자 1번 선지 그대로 한번 번역해 볼게요. 자 role of personal memory야. in different type of life storytelling. 여기까지 달아보죠. 빼박 정답 아니야? 그러니까 삶에 대한 글을 쓰는 different type.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이 사용하는 증거가 다르다 보니까 개인적인 기억이 역할을 하냐 안 하냐, 즉 이 기억이 증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유형의 차이가 존재하더라. 이런 괜찮은 거잖아. 정답 1번일 것 같은데 속어 한번 가봅시다. 자 2번 내려가 보시면요. 어드밴테이지, 이점에 대해서 말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 개의 차이를 기술했던 거니까 이점에다 X인 거고.
3번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자주 나오는 건데. 자, influence of라는 표현이 나와요. 뒤에 A, on, B입니다. 진짜 자주 나오죠. 자, 이런 화살표 방향이 A에서 누구로 가는 영향력이야? B로 가는 영향력이야. 즉 A 자리에 들어가는 게 원인이 돼야 되고요. B 자리에 나오는 게 뭐가 돼야 돼, 얘들아? 결과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앞에 나오는 source type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료의 원천 이런 의미라서 난 얘를 증거라고 생각을 해봤거든. 그러면 내가 어떤 증거를 쓰는지에 따라서 라이프 내러티브에 뭐가 결정이 된다라고 해? 질이 결정이 된다고 해. 그러면 얘네들 간의 품질 차이를 설명했었어? 안 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지. 3번 선지 좀 경합성이 있었는데 얘는 품질의 차이를 설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선지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죠? 민선지 따라와줘, 요거? 괜찮아? 4번도 봐봐요. 글러먹었죠? 차이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더 읽을 필요 없다 얘기야. 얘들아, 2번의 어드밴테이지에서 뒤에 더 읽었으면 안 돼요. 4번의 similarity에서 뒤에 더 읽었으면 안 돼요. 5번 내려옵니다. crucial condition. 뭐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주 중대한 기준입니다. 근데 뭐 하는데? 성공이냐 실패냐? 아니죠. 품질의 차이를 말한 것도 아니고요.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결과의 차이를 말한 것도 아닙니다. 본문이 이야기했던 건 두 가지 방식에 따른 증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이죠. 봐요. 차이는 똑같으나 그치?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건 결과가 아니고 품질이 아니고 증거의 차이였어. 이렇게 만든다니까. 됐지? 그래서 얘는 정답 1번이었다라는 건데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복습합시다. 기억해야 될 거. 첫 문장 안에 디프런트가 나와. 두 가지는 달라요. 그럼 저 모양으로 정리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 좀 머릿속에 새겨놓고. 그 다음 우리 아가들이 어려웠을 게 사실은 24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는 별표를 하나 치겠습니다. 24번. 야, 얘가 3점짜리 나올 만해. 아주 충분해. 별표 치고 이유를 말해줄게. 적어줘. 소재, 신선. 소재가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 다음 내용, 추상적. 소재도 신선한데 내용도 추상적이에요. 마지막 3번 선지의 구성. 이 또한 똑같은 단어들이 자주 사용돼서 아주 좋은 선지의 구성을 보였습니다.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거야. 소재 꽤 괜찮고 지문 내용 꽤 추상적이고 선지에 같은 단어 되게 많고 이런 게 주제 문제 3점짜리의 포인트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저 다시 봅니다. 말해주세요. 주제 문제 풀 때는 무슨 문장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첫 문장. 그래서 내가 추천하고 싶은 게 이 21번부터 24번 있지. 이 페이지가 변별력이 계속 높아져. 근데 이 페이지가 변별력이 높아진다는 건 21번부터 24번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칠 거야. 일단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소요 시간이 어떻겠어? 늘어날 거야. 그치? 소요 시간도 늘어날 수 있고요. 사실 정답률도 21번 제외하고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데 슬쩍 봤을 때 22, 24 이렇게 나간 친구도 꽤 있던 것 같거든? 그쵸? 그럼 얘들아,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이 페이지를 풀 때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지금 우리 월요일 반 친구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 말이야. 그러니 조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답률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이때 정답률을 위해서는 첫 문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는 습관이 아주 좋습니다. 알겠죠? 머리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요. 혹시 좀 어렵다면. 됐어요? 팁을 드렸으니까 이대로 한번 풀어볼게. 자, 얘는 첫 문장에서 어려운 말이 나오는 거야. Monet story. 밑에 뭐라고 달려 있어요? 수도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수도원 하면 일단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죠. 수도원은 수도승들이 뭔가 종교적인 연말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소재가 신선하네요. 그리고 소재가 신선한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건요. 중세시대의 엔진룸이었습니다. 이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중요했던 포인트가 이 엔진룸을 내가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야. 그리고 또 봐봐라. 얘들아, 첫 문장이지, 지금. 이거 문장의 길이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이 정도면 짧은 편이거든. 그러면 첫 문장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단언적인 진술을 합니다. 문장의 길이가요. 이런 100% 첫 문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제라고 했죠. 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네. 아, 수도원이라고 하는 장소가 중세시대의 엔진룸이랍니다. 그럼 아가도 이제 여기서 중요해지는 건 이 엔진룸의 의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느낌 올 거야. 자, 엔진을 구동하는 건 기차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중세시대가 제대로 움직이는 역할을 누가 했다 이 말이야? 수도원이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중세시대의 주요한 동력이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괜찮아? 그럼 얘네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야? 미미했다라는 거야? 중요하였다. 매우 중요하였다. 그래. 이 정도는 시간 투자해도 괜찮아. 솔직히. 그죠? 자, 그럼 무슨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가 뒤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At the height. height는 정점이란 뜻이 있죠. 피크랑 똑같아요. 자, 그럼 걔가 자신들의 행동, 영향력. 그럼 이때 대열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원을 그대로 받아야 될 테니까 이 수도원이라는 장소의 행동과 영향력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인 것 같고 정점에 다다랐을 때 이 수도승들은요 프로바이드 제공하곤 했습니다. 자신들의 교회와 시민사회 정부에 대해서 지적인 리더십을 제공해 줬었어요. 역시 무슨 역할을 했는가를 설명하잖아. 그죠? Innovation in religious thought and practice. 그대로 읽어보자. 종교적인 사고와 종교적인 관행에서 뭐도 줬고요. 혁신도 줬고요. 그럼 여러분들 느낌 와요? 지적인 리더십을 주기도 했고요. 종교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의학적인 제공도 있었고요. 교육도 주었으며 비주얼 컬처와 농업의 발달에도 도움을 줬어요. 됐어? 자, 그럼 우리 했던 거 짬밥 기르자. 쌤이 여기서부터 꺽쇠 열어봐. 열어서 목적어 6번까지 꺽쇠 닫아봐. 쌤 이렇게 6가지를 제가 묶었어요. 왜냐? 지금 명사 어구가 명사가 계속해서 뭐 되고 있어? 나열되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나열되면 모든 정보 다 취합해야 돼? 주제 문제인데? 아니잖아? 명사가 나열되면 우리 무슨 점 고르면 됐었어? 공통점 고르면 됐었지.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실전에서는 목적어 2번 이상은 안 읽었어야 돼. 그게 시간의 세이브야. 심지어는 프로바이드만 보고 넘어가는 1등급 친구들도 있어. 얘가 무슨 기능 했는지 설명할 테니까. 하지만 그 기능을 하나하나 알 필요는 없죠? 일치불일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치? 그러면 결국 이 엔진룸의 역할을 해줬다라는 게 이 꺽쇠에 나오는 말과 동일한 말이겠구나 하고 난 넘어갔어. 느낌 오지? 그래. 서희 돼 이거? 그 다음 문제 봐봐. They did all this.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했어. 형광펜 한번 들어갈게. 그럼 이 모든 것들을 했다라는 건 사회에 무슨 역할을 해왔다 이 말이야. 엔진룸의 역할을 해왔다를 또 똑같이 맞는 거야. 그런데 뒤에 while이라는 전환 어구가 나와. 그래서 얘는 끝까지 읽었어. 반면에 이런 엔진룸의 역할을 했어. 근데 반면에 명시적으로 관찰되는 스스로 imposed, 부과한 혹은 강요한 고립이 있었대. From, 뭐로부터? 더 넓은 공동체로부터. 그럼 이 넓은 공동체라고 하는 건 아마 수도원의 외부를 말하지 않을까 싶은 추론을 좀 해봤고요. 더 넓다라는 거. 근데 수도원의 외부로부터는 스스로 철저히 뭘 시켰다 이 말이야. 고립을 시켰다 이 말이야. 잠깐만. 쌤, 엔진룸의 역할을 한다는 건 동력이 됐다는 거고 동력이 됐다는 건 계속해서 뭘 주고 받았어. 이거 고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없지.
근데 이것 이외에 뭐도 했었냐면 스스로 고립을 유지했다라는 약간의 상반된 진술이라고 쌤은 느껴졌어. 다만 얘가 틀리고 얘가 맞아라는 식이 아니라 ampersand로 표현했죠?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려나 보다. 괜찮아요? 여기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야. 그럼 이제 맞춰서 다음 문장들 한번 읽어 가볼게. Yeah, for monastery were intended to function as a place set apart from the world. 나는 세상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장소로서 기능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야. 수도승들은 말이야. 그리고 그 세상이라고 하는 데서 몽크가 수도승이거든요. 이 수도승들이 devoted their lives to 자신들의 인생을 permanent rhythm of religious observance, prayer and study까지 괄호 닫고 한 번 더 괄호 닫고. 아, 그럼 결국에는 쌤, for monastery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버릴게. 자, 그들은 그들의 삶을요, 어떤 종교적인 관찰, 기도, 그 다음 연구에 헌신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현실에서부터 모한 장소로서 기능하고 싶었구나. 떨어진 장소로서. 그래서 이 떨어진 장소로서 라는 말을 스스로 고립됐다라는 말과 연결되기 시작하네요. 또 가봅니다. 이런 종교적인 기도와 praise는요, ray 있었어요. 어디에 있던 거냐면 바로 이 수도주의의 정점에 있었던 겁니다.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만큼 얘는 중요했어요, 안 중요했어요? 중요했고요. 이 중요한 걸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뭐 시켰어요? 고립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르지. 마지막 문장의 형광펜 전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빌리브드까지 형광펜을 전체 한 번만 쳐볼게. 자, 잡고 이 문장 내가 한 번만 읽어볼게. 바로 이렇게 수도원이라고 하는 거는 동력의 역할을 해주면서 고립을 통해 기도에도 집중을 했었는데, 자, 이제 must A and B야. A, B 둘 다야. 근데 A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니까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래. 그럼 누구겠어?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거 누구겠어? 수도승이겠지. A에는 수도승이야. 그치? 그리고 B, and B 나왔거든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 일반인들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두 명이 가지고 있는 빌리브드라는 걸 보면 공통적인 생각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그 공통적인 생각도 완전 갑자기 다른 소리 나와야 돼? 앞에서 말했던 거 그대로 풀어야 돼. 그대로 1번 무슨 역할을 했고 동력, 2번 뭘 시켰다, 고립시켰다. 이거 나오면 게임 끝인 거야. 그쵸? 그럼 봐봐요. 빌리브드 뒤에 대시 여기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다 목적어 1이라고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and라는 등위 접속사 바탕으로 뒤에 대시라는 목적어 2번이 또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수도승의 삶이라고 하는 거 were read for, 이끌어지는 거야. for,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끌어지는 거야. 무슨 목적을 위해 이끌어지는 건데 더 넓은 사회의 benefit, 뭘 주고 싶어서 그래? 이득을 주고 싶어서 그래. 그럼 얘들아, 사회에 이득을 준다는 건 사회에 필수적인 무슨 역할을 한다 이 말이겠어? 동력의 역할을 한다. 아, 선생님 지금 요 말이 위에 화살표 연결해볼까? 무슨 룸의 기능을 하던 거구나. 엔진 룸의 기능을 하던 거 얘기하나 보다. 그러니 사회에 이득이 됐었을 것이고, 맞죠? 또한, 그럼 뒤에 나올 말은 뭐가 나와야 되지? 고립을 했다. 이 말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뒤에 보니까 sacrifice, 이렇게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지. made by monk, 수도승들이 해낸 희생이 있었다고. 뭐 하는 점에서 희생을 했었던 거냐면 그들 스스로를 일반적인 인간들의 접촉으로부터 separate, 뭐 시켰어? 분리시켰어. 고립에 대한 얘기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분리시키면서 functioned as finance, 밑에 나와 있을 거야. finance라는 단어 뭐라고 나와? 참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얘들아, 참회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데 잘못한 게 있어서 속죄하겠다 이런 말이잖아. 근데 이 참회가 말이야, 온
be help of community as well as for their own. 여기까지 먼저 닫아봅시다. 자, 수거 표현 기억하고 갈게요. on 밑줄 치시고 뒤에 be help of까지 밑줄 치세요. 자, 이렇게 나오면 뜻이 뭐가 되냐? 뭐뭐를 대표하여 혹은 뭐뭐를 대신하여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그 공동체 전체를 대신하는 참회로서 내가 희생하면서 나를 고립시키게 됐던 거고 as well as 뿐만 아니라 for their one 그들만의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것을 위해서도 같다 이 말이지. 됐어? 마지막 문장까지 읽자. 야, 몽크는요. 그래서 수도승들은요. world regarded 여겨졌어요. reading 선구적인 parallel 균형 잡힌 삶을 살았다고 여겨져요. 그리고 이 삶이라고 하는 건 power to save themselves and others. 수도승들 본인과 사회의 다른 사람들 모두를 구할 수 있는 뭘 줬던 거고요. 힘을 줬던 거고요. 괜찮나? 그러므로 중세시대 수도승은 동력의 역할을 하면서 뭘 유지했습니다? 고립을 유지했습니다. 이거야. 색깔펜 하나만 더 써주라.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걸 캐치해야 됐던 부분이 바로 여기야. 강조해서 써줘. 여기야. 여기를 기점으로 앞과 뒤가 서로 다른 얘기를 했던 거야. 한 번 더 적을게. 이 앞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엔진룸이라는 키워드를 달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소재인 스스로를 고립시켰다라는 말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해돼? 자, 그럼 얘도 이렇게 끊자. 이 모두들이 했던 생각 나오기 전까지 끊어서 보스 앞에서. 그 중간 덩어리는 참회로서 스스로를 뭐 시키기도 했구나. 고립을 시키면서 희생을 하는 역할도 했구나. 바로 수동어는 이렇게 1번과 2번의 역할을 동시에 해주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론을 정리해주는, 즉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포인트가 나오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렇게 소재가 다른 게 스무스하게 이어질 때는 버리고 취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구나. 같이 가져가야지 주제 문제가 올바르게 풀리겠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괜찮아? 오, 그럼 선지 한번 봐볼게. 선지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자, 가보자. 1번부터 한번 가보자. 쌤 1번 선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how to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쌤 how to가 붙으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반드시 해줘야 돼. 그럼 그들이 어떻게 희생을 했냐면 이거나 그들이 어떤 걸 줬냐면 이라는 말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일단 나 how to부터 좀 별론 것 같아. 그런 나열성의 글은 아니었거든. 그리고 뒤까지 보니까 어떻게 종교적이며 사회적인 이득을 수도승의 삶으로부터 얻어냈는가인데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이득을 줬다라고 하는 건 고립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잖아. 그럼 쌤 여기에는 고립이라는 키워드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를 다 말해줘야 될 텐데. 그러니 1번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베네핏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논지고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보니까 중세시대가 종교적인 인물들한테, figure의 뜻 뭐죠? 인물. 여기서는 종교적인 인물들한테 뭐 하라고 강요했대? 고립하라고 강요했대. 그러니까 고립은 스스로의 선택이야? 얘네가 요구를 받은 거야? 스스로의 선택이었죠. 그러면 요구했다라는 이유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고립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을요 동어 반복한 것 같습니다. 이 생각까지 들어야 돼. 너희들이 문제 풀 때. 자, 3번 내려가 볼게. The grace of solitude야. 고독의 우아함. 이란 번역이고 고독의 훌륭함이야. 고독? 그럼 이거 고립? 괜찮은데? 그럼 뒤에 가보자. 이 고립이라는 하는 게 사회로부터 뭐 되어 있었어? 분리되어 있었어.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지. 하지만 반대로 사회로부터 뭐 되어 있기도 했어? 연결되어 있기도 했대. 그럼 고립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연결까지 했다. 이 연결이 뭘 말한다라고 추론할 수 있을까? 엔진룸의 기능을 한다라고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괜찮아 보이네요.
4번 내려갑시다. No, no가 번역이 반복되는데 이렇게 번역해야 돼. 희생하는 리더가 없다면 no flowering, flowering은 개화잖아요. 문명의 개화가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말은 문명이 발전하려면 희생적인 리더가 필수다. 이 뉘앙스가 되거든요. 희생이라는 한 단어만 동어 반복을 했을 뿐 되나? 리더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어요. 수도승들은 리더의 역할은 하진 않았습니다. 문명을 개화시켰다라는 말도 없었죠. 중세시대를 이끌었다라는 말만 했을 뿐. 이상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5번 내려갑니다. 힘의 비밀입니다. Politic 틀려 먹었네. 정치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고요. 힘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으신 겁니까? 좋아요. 오늘 이 문제 진짜 좋았었으니까 잘 좀 기억을 해주자. 괜찮아요? 좋아요. 자, 오늘 푸는 문제들이 다 난이도가 있어요. 5분 끊겠습니다. 5분 끊을게요. 또 리프레시 해주세요. 뭐래? 이것입니까? 뭐래? 이런 느낌. 자, 21번. 야, 21 컴백홈이야. 서태지 알아요, 혹시? 서태지 1집의 유명 노래가 컴백홈 이러면서 하는 거 아니었어? 사실은 저도 젊은이로서 서태지는 저보다 윗세대입니다. 저는 G.O.D도 저한테 좀 나이가 많고요. 저는 동방신기 아십니까? 요즘에 라이즈가 허그를 리메이크 했던데 깜짝 놀랐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데요. 1절부터 끝까지 다 따라 부르게 되더라.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맛있는 우유와 몰라요? 라이즈 팬 없어요? 메가커피 맨날 가는 애 없어요? 아 그래요? 알겠다. 야, 저 컴백홈 어게인을 보면서 난 그 생각이 좀 났는데 이거 아주 좋았던 문제라고 저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해제 강의를 준비할 때 그냥 내 나름대로만 준비를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선생님이 분석한 내용들에 오차가 없었는지 다른 선생님들 것도 강의 많이 염탐하고 들어왔다고 했거든. 근데 대부분이 다 21번 문제 수능의 특징을 되게 잘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 반면 시간 소모는 굉장히 많았을 만한 문제다. 그러니 실전에서 또 푼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버려도 됐었다라는 말이었고, 그리고 얘들아 모의고사를 운영할 때는요 몇 점짜리를 먼저 공략하는 게 좋아요. 2점짜리 우선 공략이야. 그래서 잠시 우리는 요거 한 번만 잡는데 듣기 문제도 1번부터 17번까지야. 그럼 얘 하면서 독해를 다 같이 하는 거니?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집중력의 여하에 따라서 1번 문제는 독해랑 병행하지 않는 것도 팁입니다. 오히려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1번 문제를 놓치지 않고 시작을 하는 게 본인의 멘탈 관리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듣기에 집중하면서 본인이 이게 잘 팔로우업이 된다 싶을 때 독해랑 병행하는 거지, 기계적으로 문제 피고 바로 25번 풀고 있고 이건 우리한테는 그닥 좋지 않은 것 같아. 1번 문제를 듣고 그 당시에 내 컨디션에 따라서 좀 완급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듣기 문제를 풀면서도 25번에 도표 있지 않습니까? 난독증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도표에 대한 난독증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약간 그렇다면 25번 문제는 듣기 풀면서 풀면 안 돼요. 틀려요, 많이. 그리고 내가 앞에 초반 부분에서 안 틀려야 되는데 고전하고 있으면 이건 사실 심리적으로 엄청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나는 맨 첫 번째 부분 있잖아. 모의고사가 시작되고 나서 듣기를 병행하는 그 초반 20분, 25분 정도 그 시간 동안에는 어느 때든 내가 무조건 잘 풀리는 문제들로 초기에 나를 단련시켜야 돼. 그렇게 부스팅을 한 다음에 순서대로 어려운 것들을 도전을 해봐야 사실 그게 집중력과 운영 능력에 맞는 방법이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굳이 이 부분 풀 때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나머지 문제를 풀 때도 몇 점을 먼저 공략하는 게 좋다. 2점짜리 먼저 공략해라. 그래서 자신감 쭉 높아지는 거 느껴지면 이제 그때 내가 공부해왔던 3점짜리 접근해보고 해보고 그게 좋을 거야. 알겠지요? 그 팁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우리는 21번 문제 공부의 의미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축음의 문장이기 때문에 요 밑에 부분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길이가 와 이렇게 길거든요. 되게 길어요. 자, 그럼 일단 내가 한번 직독직해를 해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봐요. 같은 것입니다. 음악에도 뭔가가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봄쌤한테 배운 애들이라면 난 여기가 강조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형광펜입니다. 김한나 씨, 저걸 보고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음악에도 마찬가지다. 뭐? 빵꾸 듣고 이러고만 있는데 이게 뭐죠? 음악에도 마찬가지다. 그럼 앞에는 전서연 뭔지 알겠어? 모르겠어? 효리미는? 모르겠어? 류체? 혹시 알겠어? 음악도 마찬가지다. 알겠어. 욕을 하려고 내 입모양으로. 자, 보세요. 음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했다는 건 본론인 음악으로 전환하겠다는 표현이야.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앞에는 음악이랑 비교할 수 있는 비유 사례를 줄 거야. The same is true 라는 표현이 나오면. 순서 문제 풀 때도 중요하지 않겠냐 그러면? 알아 나 이제 The same is blah blah 비유에서 본론으로 전환하는 부분이다. 그럼 우리는 음악에 대한 얘기일 거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됐죠? 자, 음악에서도 사실인데요. 그리고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건 종종 묘사되어집니다. 자, 뭐라고 묘사가 되어지냐면 as having two dimension, 두 가지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랍니다. 그럼 두 가지니까 one 하나는 이거고요. another 하나는 이겁니다. 동그라미만 쳐놓을게요. 하나는 이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자, one that 어떤 건데요? account for tone going up in frequency. 와, 자 이제 번역을 들어가 볼 건데 톤이라고 하는 건요. 글의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이거는 비난의 톤이 섞여 있는 글이다. 이런 글의 방향성. 혹은 목소리의 톤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음악에서의 톤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글의 소재는 뭔 걸 알았으니까 음악. 그럼 음악에서 톤이라고 하는 건 높낮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럼 번역을 정확하게 해보면 주파수 안에서 음악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주파수 안에서 톤이 올라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서 another that 또 다른 것도 있어요. account for the perceptual sense 인지적인 감각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아, 말 더럽게 어렵네. 자, 근데 그 인지적인 감각이라는 게 뭐냐면 we have a come back, come again. Each time we double a tone's frequency. 우리가 그 높낮이의 주파수를 2배로 늘릴 때마다 그럼 2배로 늘린다는 건 뭐 어쨌든 올리겠다 이 말이잖아. 그럼 올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컴백홈을 합니다 이 말이야. 뭔지 알아듣겠어?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얘들아 이 뒷부분이 그냥 블랭크처럼 잡고 풀 수밖에 없었어. 일단 음악에 대한 얘기고 뭐 높낮이에 대한 얘기를 하나? 근데 컴백 홈 어게인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게인이라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반복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만 잡았고. 됐죠? 자, 그럼 이제 첫 문장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얘도 천천히 해볼게요. 자, here is a fundamental quality of music. 역시 음악. 자, 음악의 아주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Not name이야. 자, 번역해볼게. 일단 note라는 건 동사로 쓰면 주목하다예요. 자, 지금은 주목하다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name을 꾸며주는 말로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한 형용사거나 명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의 소재는 뭐였고요? 음악이었고요. 그렇다면 note의 단어 뜻은 이란 뜻이에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인 거예요. 그럼 노트 네임 하면 뭐라고 번역해야 되겠어요? 음계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지. 근데 그 노트를 잘못 해석해버리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고. 그래서 단어의 뉘앙스를 좀 이상하게 제가 붙이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단어 다시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음계는요, repeat, 반복됩니다. because of, 바로 뭐 때문에 반복되냐면요, 인지적인 현상이 있어서 계속 반복돼요. 반복돼요. 왜? 반복돼요. 잡았거든.
음계가 반복이 된다. 자, 근데 반복되는 원인이 바로 인지적 현상 때문인데, 이 인지적 현상이라고 하는 게 frequency, 어떤 음의 주파수를 double, 2배로 늘리거나 halve예요. 이러면 반으로 깎다라는 표현입니다. halve, 절반으로 나누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주파수를 올리거나 낮추는 것에 상응하여 일어나는 인지적인 현상 때문에 음계는, 준영아 힘내, 음계는 repeat, 뭐 된다? 반복된다. 알아듣겠어? 주파수,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하면서 가볼게. 내가 주파수를 말이야, double, 높이거나 halving, 낮출 거야. 그걸 이렇게 높이거나 낮출 때마다 나는 뭐가 생기냐면 인지적인 현상이 발생한대. 그리고 이 인지적인 현상 때문에 음계는 계속해서 반복된대. 그럼 일단 우리한테는 이 반복되는 게 뭐냐가 사실 중요했기 때문에 이 음계가 반복된다라는 말을 좀 크게 잡아봤어. 첫 문장 안에서. 됐나요? 또 읽어봅시다. When we double, 그러니까 우리가 2배로 늘리거나 have a half frequency, 주파수를 낮추거나, 야, 높이든 낮추든 우리는 end up with 이것과 함께 끝난다니까 결국 뭐뭐 하게 되다 라는 최종 결과 말할 때 쓰는 거거든. 우리는 결국 not that 이런 음에서 끝나게 되는 거야. 주파수를 높이든 주파수를 낮추든 우리는 이 음에서 끝나게 되는 건데, 이 음이라고 하는 건 sound remarkably similar to the one we started out with. 우리가 시작했던 그 음과 놀랄 정도로 비슷한 음에서 끝내게 돼. 됐어? 그럼 일단 포인트를 좀 잡아볼게요. 우리가 위에서 밑줄을 쳤던 건 리핏이고요. 앞에까지 추가합니다. 음계가 반복됩니다 했어. 그리고 내가 주파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음계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음계가 놀랍도록 내가 뭐 했던 것과 비슷하대. 시작했던 지점과 비슷하대. 그럼 얘들아, 이 말을 바꾸면 내가 시작된 음이 있고 내가 끝난 음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같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similar 하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되죠? 근데 이 비슷하다라는 거 한마디로 뭐야? 똑같은 게 뭐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돼. 반복되는 것 같은데 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해돼요? 좀 더 가볼게. This relationship, 그러니까 이런 관계 말이야. 즉, 이 관계는 뭘 말하냐면 주파수의 비율이 2대 1이거나, 그럼 얘가 2대 1은 1을 2배로 늘린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난 얘를 그냥 증가로 잡았어. 아니면 1대 2거나 하면 절반이란 얘기잖아. 줄였어. 그럼 주파수를 높이냐 낮추냐에 따른 그 관계가, 자 이제 형광펜이야 is called 이렇게 불려. 야, 그럼 진짜 김한나는 이거 대답해야 돼요. 김한나 안 되면 박성훈까지 가요. 자, is called는 뭘 나타내줘? 갈게요. 자, 해성 탈락이거든요. 휘경의 명예를 걸고 뭐예요? 그 뒤에 말했어 성은이가. 지금 성은이가 뭐라 그랬어? 개념이라고 했잖아. 그럼 말해봐. 이렇게 적어봐. 얘들아, is called 있잖아. 이거 딱 그대로 적어. 아, 김한나 이거 생각 안 났어? 왜냐면 성은이랑 한나는 원래 수요일 반 친구들인데 오늘 와서 듣고 있거든. 그래서 물어봤는데. 예. 알고 가십시오. 자, is called는요. 이 앞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 뒤에서 개념화를 시켜줘요. 성은이가 그래서 이 문제 쉽게 풀렸나 보다. 주파수가 2배로 늘리고 반으로 낮출 때 블라블라라는 이 말을 옥타브라고 하는구나. 여기서 정리가 돼. 그러니까 옥타브는 뭐야? 야, 얘가 1옥타브 올라가, 2옥타브 올라가. 그 말은 뭐지? 3옥타브를 가. 그 말은 뭐야? 자, 1옥타브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도레미파솔라시 도. 여기 1옥타브?
그 다음 이 옥타브는 어디지 또? 도레미파솔라시 도. 또 그 다음 음계 아니야? 피아노로 따져볼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순서대로 올라오는 게 옥타브가 뭐 하는 거야? 높아지는 거잖아. 그걸 옥타브라고 한대요. 됐죠? 자, 이제 좀 우리한테 익숙한 개념이 나왔어. 주파수가 너무 어려웠는데. 더 가볼게. 그러다 보니까 대절 이하가 매우 중요해. 형광펜 들어. 뭐 하대? 중요하대. 그럼 여기서 강조가 쏟아지고 있잖아. 보란 얘기죠. 손 들고 있잖아. 나 봐줘! 하고 손 들고 있잖아. In spite of, 뭐에도 불구하고 large different varieties between musical cultures. 사실 나는 이건 중요하지 않았다. 왜? In spite of A, 어디가 중요하니까? B. 그래서 다 그냥 버렸고 every culture we know of.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는, 모든 문화권에서는 이 옥타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음악의 뭐야? 기본이야. 기본이야? 아, 옥타브가 펀더멘털이구나. 아, 옥타브 설명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했구나. 주파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한 번 올렸을 때 시작은 도로 했지만 두 번째 옥타브의 끝도 도로 끝나. 둘 다 비슷한 게 반복되는 것 같아. 요게 필요했던 이해야, 문제 풀 때. 더 들어가 볼게. even if 또 버릴 거예요. 필요 없거든요. even if잖아요. 다음 문장 또 볼래? These phenomen은 형광펜 들어가요. leads to 형광펜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럼 쌤이 these phenomen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옥타브예요. 그래서 도는 다음 옥타브나 이전 옥타브의 도와 비슷해요. 이 말인 거 아니야? 아, 제가 맘 같아서는 3옥타브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제가 흥에 비해 실력이 떨어지는 편이라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도예요, 옥타브.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현상은요, read to, 쌤 read to가 나왔다는 건 결과를 설명할 거다라는 얘기니까 옥타브라는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이어지냐면 옥타브라는 걸 써야 원인으로 무슨 결과가 이어지냐면 피치 퍼셉션이야. 피치도 높낮음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돈지, 즉 여기에 있는 돈지, 그 다음 옥타브에 있는 돈지를 인지하는데 circularity, 뭐가 일어나요? 순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순환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와 똑같죠? 반복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음을 도레미파솔라시 도 계속 뭐가 반복돼? 순환되는 거야. 이 의미인 것 같아. 아, 잘했어. And is. 그리고 이거는요, similar to circularity in color. 어디서의 순환과도 같고요. 색깔에서의 순환과도 같고요. 됐어? 형광펜 한 번 더. 이건 여기와도 같아요. 어머, 위치가 이렇게 딱 떨어질 일이야? 그래서 무슨 사례 줬어? 비유 사례 준 거야. 뭐? 색깔로. 그럼 색깔도 한마디로 repeat. 뭐 될 거고? 반복될 거고, circular 뭐 할 거고, 돌고 돌 거고, come back home again,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야. 끝이야. 됐지?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정리해 볼게. 옥타브 때문에 1번 도와 2번 도와 3번 도와 4번 도는 계속 돌고 돕니다. 반복됩니다. 결국 같은 음계로 끝나요. 이 말이야. 괜찮지? 자, 그럼 이제 이대로 선지를 한번 가볼게요. 아, 너무 고급스러운 문제였죠. 네, 저 잘 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온전하게 끄덕 좀 보여줘요. 된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1번 선지부터 천천히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Identify the tonal difference야. 음의 차이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음의 차이가 within, 어디서 벌어지냐면 같은 옥타브야. 자, 일단 저는 차이라는 말도 틀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repeat, again, circular.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걸 찾는 얘기였고, 동일 옥타브 내가 아니었어. 옥타브를 2배로 늘리거나 옥타브를 반으로 꺾거나 옥타브는 계속 바뀌었었거든. 납득되죠?
그 말로 difference x 칠 거고요. same x 칠 겁니다. 버린 거야. 그런데 반대로 톤, 옥타브, 동어 반복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래서 어려웠어. 2번도 봐봐. 잠깐 기다려. 2번 보세요. 자, returned to the original note입니다. 원래 음으로 돌아옵니다. 얘들아, 여기까지는 어때? 괜찮아 보이지 않아? 도가 도로 돌아와요. 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뒤를 보니까 동일 주파수와 함께요. 주파수는 계속 뭐였지? 달라졌지. 이게 옥타브란 단어였으니까. 그럼 비슷하네요. 얘들이랑 똑같네요. 안 되는 거. 3번 갑니다. reached a note. 이 음에 도달해요. 근데 이 음은요, named the same. 이름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즉, 음계는 동일한 거예요. 이 말이죠. 맞지? But, 하지만, with a different pitch. 높낮이는 뭐예요? 달라요. 즉, 옥타브는 뭐예요? 달라요. 이해돼? 얘가 둘 다 말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4번도 가볼게. Restore musical sensitivity by adapting various octaves. 다른 옥타브에 적응시킴으로써 음악의 감수성을 회복시킵니다. 그 말이 아니었죠? 5번 내려갑니다. Constructed frequency pattern from note with the same name. 같은 이름을 가진 음계. 자, 이거는 말 돼, 안 돼? 되지?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는 옥타브가 달라질 때마다 같은 음계가 뭐 된다라는 말이 중요해. 순환, 반복. 이게 중요했던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이를 통해서 프리퀀시 패턴을 만든대요. 그 말은 옥타브의 패턴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옥타브가 반복될 거란 얘기야. 패턴이라면. 맞지? 반복되는 건 옥타브가 반복되는 거야? 음계가 반복됐던 거야? 음계가 반복됐지.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프리퀀시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프리퀀시가 달라지면서 이름이 같이 반복된다. 이게 중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슬쩍 적어도 모든 단어들이 다 비슷한 게 다 들어가. 노트, 피치 이런 단어들 말이야.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알았어야지. 옥타브가 달라지면서 음계가 동일해진다는 거니까 아, 정답은 3번이겠구나. 됐어? 만만치 않았어. 오늘 좋은 문제였는데 쌤이 가능한 쉽게 풀어봤거든요. 이대로 느낌을 좀 기억을 합시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뒤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쉬운 문제를 우리 웜업을 또 이제 좀 풀어볼게요. 35번 갈 겁니다. 35번. 자, 그럼 우리 반 안에서도 오늘 35번 누구 틀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35번 틀렸다. 실전 풀 때. 틀렸다. 답이 4번이에요. 한 분, 두 분, 세 분. 그러네요. 많진 않으니까 빠르게만 잡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1번 앞문장이 있습니다. 즉, 첫 문장입니다. 표기하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표기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나오는 내용을 옆에다가 정리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지 줘요? 네. 다 했어? 김지우도? 이거 김지우 거야? 어떤 거요? 이거 이름 안 쓴 거 너 거지? 다 넣고? 네. 이거 너 거. 3839? 진짜. 빨간 펜? 네, 진짜로요. 저기는 권한은? 일단 답지 먼저 쉬고 3839. 어? 네 37? 아, 여기. 아, 오늘 김지우 조지는 날이구만. 37도 답지 줘야 되지. 네. 성실하게 채점하세요. 37 마지막에 여기 다 채점해놓고 틀린 거 말로 물어볼 거거든? 준비해놔. 선배들 한 문제 더 하고 나올 거야. 여기서 컨닝하거나 고치거나 하면 나중에 여자친구 겁나 못생긴다? 자, 됐죠?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말을 하냐면 얘들아 여기 잠깐만 봐줘. 자, 메모 한 번만 할래? 위에 여백이면 충분해. 35번 문제는
제거 유형이라고 불러. 자, 제거 유형을 풀 땐 여러분들이 이 포맷으로만 문제 풀어주면 끝나요. 지난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계속 어제요장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많죠? 어제요장. 어휘추론, 제거. 이 제거 문제를 풀 땐 내가 말했던 게 소제랑 주제를 구분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소제와 주제는 다 같아도요, 오답을 할 때는 이 오답선지도 유사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소재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도 피드백에 대한 거였거든요. 4번이 정답은 4번에도 피드백 얘기를 똑같이 해. 여기 멘토링 나오거든. 멘토링. 그쵸? 근데 다만 오답 선지는 주제는 달라요. 그래, 안경을 써. 소재는 똑같지만 주제에서 달라지게 만드는 게 35번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럼 얘들아, 이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프레임이니까 우리는 35번 문제를 풀 때 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말 이해돼 이거? 자, 그럼 그대로 내가 이 프레임을 한번 적어볼게. 해석부터 빠르게 한번 가보자. 쉬웠던 거라 구조 분석 안 할게요. 자, 모든 노동자들은 need access to mentor. 멘토한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멘토들은요, 제공해줍니다. 워커들한테 아주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주죠. 뒤에 거는 똑같은 말 계속됐던 것 같아. 그치? 그러면, 근로자라고 적어볼까? 워커니까. 노동자 하면 이게 너무 뭔가 좀 약간 좀 그렇잖아요. 뭔가 정치 사상이 들어간 이런 게 근로자라고 하겠습니다. 워커. 자, 그럼 근로자들은요, 누가 필요하냐면 자신한테 멘토가 필요합니다. 준영아, 그리고 이 멘토는 근로자들한테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치? 자, 맞췄을 때 내가 그대로 잘 풀었나 봐줘야 돼. 자, 생각하면 이 글은요, 직장 내 멘토가 필요하다. 누구한테? 근로자한테. 그치? 그럼 빠르게 한번 잡아볼게. Having a diverse network of mentor. 멘토의 diverse network는요, important, 중요합니다. 누구한테도 중요하냐면, 도미넌트한 애들한테도 중요하고요. 마이너리티한 그룹 멤버들한테도 alike,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즉, 직장 내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도 멘토는 필요하고요. 소수의 위치에 있는 구성원들한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내려가니까 마이너리티 그룹 멤버들은 멘토를 통해 이런 걸 받을 수 있고요. 끝. 메이저리티 워커들은 이런 이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미넌트를 메이저리티라고 말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럼 첫 문장부터 지금 읽은 4번 앞까지 이야기하는 건 워커들한테 멘토는 중요하다입니다. 맞죠? 자, 근데 4번 선지를 읽어가보니까 똑같은 멘토라는 소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야, 멘토라고 하는 건 전형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칭찬을 받는다. As an essential,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여기까지 같아요. 멘토는 필수적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in the personal development of employer, 누구한테 중요하대요? employer, 고용주한테 중요하답니다. 사장이지. 뭐야? 주제가 달라진 것 같아. 똑같은 중요한 멘토에 대한 소재를 반복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누구한테 중요한 사업주, 고용주, 사장한테 중요하다 이렇게 썼단 말이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4번이었어. 근데 막까지는 읽어. 5번 읽어보니까 그 궁극적인 목표요. needs mentoring. 바로 이런 멘토링 기회의 궁극적인 목표요. 그럼 이런 멘토링을 직장 내에 메이저리티나 마이너리티한 사람들한테 줬던 것일 거고요.
그러니 뒤에 보니 in their work 그들이 무엇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라는 걸 보니 역시나 노동자, 근로자에 대한 멘토를 얘기하네요. 그래서 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하나 바뀌어지는 것만 찾아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35번까지 우리 풀었고요. 또 잠깐 끊어드릴게요. 끊었다가 9시 10분에 다시 40, 41 저것만 하고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 괜찮죠? 복습을 하겠습니다. The same is true. 나오면 앞에 뭐 뒤에 뭐? 비유 뒤에 뭐? 본론. 첫 문장의 difference 두 개가 다르대요. 그럼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대립항 vs 정리하기로. 그러니까 수능에 정말 나온다니까 진짜로 진짜 해석에만 의존하러 빠지면 그게 잘못된 거야. 직독직해는 정확해야 되고 단어는 정확해야 되지만 일부 안 읽힌다고 해서 거기에 쫄 필요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힘을 내면서 박지원님 멋있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 남은 두 지문 가겠습니다. 40번과 41, 42 이렇게 두 개 오늘 하면 끝낼게요. 시계 봐요, 시계. 몇 시에 끝나고 가도 예상? 10시. 아니야. 진짜 장담. 이러면 내가 너무 양아치잖아요. 적어도 한 30분 정도면 끝낼 거야, 30분. 와. 그냥 30분 말고 45분. 1시간 해드릴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요? 그죠. 잘 들어주십시오. 자, 40번 문제 요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우리 반의 오답률을 조사해보자. 40번 틀렸습니다, 저. 나 이유는 내가 보고 있었는데 지금 너 틀렸을 것 같아서. 40번.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답이었어요. 잘 틀렸어요? 그러면 1번 찍었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1번. 2번 찍었다 손 들어볼게요. 3번 찍었다. 3번. 4번, 5번 찍었다. 5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얘들아, 요약문은 알고 있죠? 뭘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까? 요약문 분석입니다. 그러면 요약문 안에 나는 Y를 잡고 싶더라고요. 자, 요약문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 요약문부터. 선생님, 요약문 안에는 Y이 들어가 있어요. A, B의 구조일 거고요. 그럼 분명히 지문 안에서 A에서 B로 뭐 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전환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뭐 보통은 역접의 연결사로 바꿀 겁니다. 흐름은 이미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요약문은 분석해야 됩니다. In most literary fiction입니다. 그럼 문학소설 같은 거죠. 맞지? 그럼 문학소설 대부분 안에서 소설에서 나오는 캐릭터이니까 등장인물이라는 번역이 맞을 거고. 그럼 문학소설 안에서의 등장인물들은요, hardly 합니다. 체크되어 있나 보세요. 뭡니까? 부정이잖아. 빈칸 앞에 부정 있으면 반대말 골라야 되니까 신경 써야 되잖아. 자, 그럼 절대 A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A하지 않냐면요, 픽션에서 말하는 워크니까 나는 작품이라고 번역을 했거든. 그거 successive 하면 뜻이 뭐야? 연속적인이란 뜻이잖아. 그거 약간 시리즈물 같은 거 같지 않아? 1편, 2편, 3편. 그래서 줄이면 연작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 successful work가. 자, 리트러리 픽션 안에서 등장인물들은 A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B죠. 그렇지만 those in genre fiction and comics, comics면 만화 영화니까 만화 영화 안에서의 등장인물들은 often do so, 종종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종종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건 A를 합니다 이 말 아니야? 맞지? 얘네는 A를 해요. and 그리고 may undergo 아마 뭐도 겪을 거냐면요, B도 겪을 거예요. 등장인물들의 trait 특성들이 B하기도 할 거예요. Especially 김서연 when 특히 언제 written about by different author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독자들에 의해서 글이 쓰일 때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정리 한번 가보자. A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 자, A에서는 문학 소설이에요. 이 문학 소설 안에서는 등장인물이
A 하지는 않아요. 맞죠? 반면에 장르 픽션이나 코믹스니까 난 그냥 눈에 띄는 코믹스 잡아갔거든. 만화 안 본 지 너무 오래됨. 자, 만화에서 등장인물은 A를 합니다. and 그리고 다른 작가가 글을 썼을 때 등장인물의 특징이 B를 경험하게 됩니다. 끝. 자, 이렇게 정리했을 때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A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선지를 먼저 한번 볼래? 내가 선지의 단어 뜻을 다 한번 잡아줄 테니까 모르는 건 써놔봐. 자, A부터 1, 2, 3, 4, 5를 쭉 갈게. A의 1번부터요. 자, resurface 하면 다시 드러나다라는 뜻입니다. surface가 표면이니까 표면 위로 다시 오르다. 쉽게 다시 드러나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고. 2번의 endure은 견디다 라는 뜻이죠. 3번의 fade 하면 사라지다 입니다. 4번의 feature 이라는 건 정말 많은 뜻이 있는 단어거든. 명사로 쓰면 특징이란 뜻이고 특집 기사라는 뜻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인 자리야. 맞지? hardly ever가 붙었으니까 다루다 라는 뜻입니다. 자, 5번 갈게요. disappear, 사라지답니다. 그럼 A만 슬쩍 봐도 1번의 resurface와 3번, 5번의 fade, disappear가 반대를 이루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지문의 변별력 오답은 사실 1, 3, 5번으로 산발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B도 한번 가볼게. 자, B의 1번 simplification, 간단화, 명료화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럼 얘들아, simplification이 되면 하나가 되는 거야? 여러 개가 된다는 거야? 하나가 된다. 하나로 정리된다. 이런 뉘앙스고요. 자, 이번에 degradation 하면 질적으로 저하시켰다라는 의미예요. 품질 저하, 질적 저하. 3번에 variation 하면 변화라는 표현이죠. 4번도 마찬가지였고요. transformation, 변화 혹은 변형 같고요. 5번에 fossilization은 화석화거든요. 화석. 그러니까 화석화는 굳힌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뭐랑 되게 똑같냐면 solidifying 이란 단어와 굉장히 똑같아요. 견고하게 만들다, 건실하게 만들다, 즉 고정시킨다라는 뉘앙스를 쓸 때 사용하는 말이야. 이해됐어 이거? 자, 그럼 선지를 봐드렸으니까 우리 일단 한번 정답의 근거를 찾으러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요약문은요, 제가 형광펜 단서를 안 치는 유일한 유형이에요. 이유는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라 읽는 게 중요해서 그래. 그래서 형광펜을 안 잡는 유일한 유형이야.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풀었나 한번 잘 따라와봐. 가볼게. In most fiction이야. 그럼 이 fiction 부분에서 이제 A의 단서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한 거야. most fiction이었으니까. 자, 그럼 문학소설 안에서 등장인물들의 삶이라는 거는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됩니다. To the individual work. 각각의 작품에서 제한돼요. 이 말이야. 그 작품에 제한된다는 건 그 작품에서 끝난다는 거야? 다음 작품에도 쓰인다는 거야? 그 작품에서 끝. 그럼 쌤 얘만 보면 아, 다음 작품에는 등장하지 뭐 한다라는 걸 알아. 않는다 이 말이겠네. 그래서 나는 A 자리에 등장하지 않는다. 근데 만화에서는 또 등장할 수 있다. 이 프레임을 잡았어. 어때? 어려워? 쉬워?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할 수 있겠지. 혹시 놓쳤다면 다음 거 더 봐봐. Readers, 독자들은요, may disagree on,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Characteristic and trait of a fictional figure, 허구 인물들의 특징이나 묘사되는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요, there is room, 바로 이런 여지가 있습니다. 캐릭터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캐릭터가 어때진다 이 말이야. 그냥 달라진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 괜찮아?
그럼 쌤 잠깐만 우리가 A를 잡았으니까 선지를 다시 내려가야 돼. 그럼 얘들아 선지 한번 내려가 봐. 나 내 거 사진 찍은 거 좀 볼게. 쌤아 선지를 내려갔을 때 내가 골라서 남아있을 수 있는 거를 생각해보자. 등장이란 단어를 써야 되니까 1번의 A는 괜찮아. 그래서 resurface 동그라미였어. 2번의 endure 견디지 않아. 그러니까 견딘다는 건 거기서 남아있고 살아있는다는 뜻이니까 일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난 endure 동그라미 쳐놨어. 3번의 fade는 당연히 X를 쳤을 거고 5번의 disappear도 당연히 X였을 거야. 근데 피처리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 처음에 피처를 X를 쳤어. 이게 다루다라는 의미로 쓰였을 거라고 내가 상상을 따로 안 했거든. feature. 됐어? 자 그럼 내가 얘를 빼볼게 일단 feature를 정답을. 그리고 뒤로 더 내려가 볼게. however 이라고 전환이 일어나. 예상했던 것처럼 전환이 일어날 거란 얘기야. 그럼 이제 여기 내려올게. 하지만 it is less common for character in literary fiction. 이 literary fiction 안에선 다시 등장하는 일이 덜 흔하지만 똑같은 말 하고 있고요. subsequent work라고 하는 건 successive work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치? 그럼 그 연작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then 뭐보다요? 장르 픽션보다요. 그리고 그 장르 픽션에서는요. 장르 픽션에 대한 설명이 뒤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 설명 넘어온 거예요. 장르 픽션에서는 시리즈가 같은 등장인물을 feature, 이것 때문에 괜찮겠다. 등장시키는 이라는 의미로, 다루는 의미라는 의미로 여기도 쓰였거든. 그러니 중심적인 같은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시리즈물은 뭐합니다? 흔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선지로. 4번 골라놔야 되겠다. feature. 됐지? 그러니까 워낙 뜻이 많은 다이어다 보니까 이게 맞을지 아닐지 확신이 내가 좀 안 들더라고. 근데 여기서 나왔으니 피처의 논조가 정해진 거야. 자, 이제 또 가볼게. This is even more pronounced.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더 두드러집니다. pronounced, 두드러집니다. In comics, 만화 영화에서는요. 만화 영화는요, typically 전형적으로 serialized, 연재가 됩니다. newspaper strip 같은데 말이죠. Thus, 그러므로 character introduced in 1930, 버렸어요. 왜 버렸게? 예시였거든요. 1930년 보자마자. 그럼 결국 같은 등장인물이 반복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버립니다. 빨리 다음 문장 내려가야 돼요. 됐어? 그리고 다음 문장 보니까 if a character, 그 캐릭터가 created by a single author, 몇 명의 작가가 만들었을 때야 한 명 버려야 돼.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내가 왜 버렸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무슨 작가였거든? 다른 작가였거든? 싱글이라고 표현한 순간 버리는 거야. 그리고 잡았다. 그치? 이와 반면에 캐릭터가 워크되는데 뭐에 의해서 several hands래. 그럼 이 말이 뭐야? 작가가 여러 명이다 이 말이잖아. several hands라는 의미가 작가가 많다, 여러 명이다 이 말이 되니까 작가가 여러 명일 때는요 they may change, 잡았다. 그들은 뭐한다? 바뀐다 이 말이구나. 구작. 자 그러면 1, 2, 4번 남겨놨거든요. 1번의 simplification 버려야 됩니다. 변화가 아니라 간단해지는 거였어요. 2번의 degradation 품질 저하, 말도 안 되고요. 정답 몇 번이야? 4번이구나. 그럼 알고 가자. feature의 뜻이 뭐다? 여기서는 다루다, 등장시키다, 이런 정도의 논조로 다이어를 잡고 가겠습니다. 괜찮죠? 잘했습니다. 자, 41, 42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 그렇게 어려웠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어서 얘도 빨리 한번 풀어드릴게요. 얘들아, 41번은 정답이 몇 번이었어? 채점 했을 거 아니야. 정답 몇 번이야? 내게 좀 표기가 안 돼 있네. 몇 번이야? 맞았어? 틀렸어? 맞은 애들 봐봐. 내가 혹시나 잘못 얘기할까 그래. 41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몇 번이에요? 1번 맞나요? 오케이. 자, 1번. 내가 1번과 4번에 다 밑줄을 쳐놨는데 4번 선지에다 별표를 쳐놔봐. 정답은 1번이었고 4번 선지 별표. 이유가 이제 4번이 가장 좀 변별력 있는 오답이었다. 요걸 내가 강조하려고 가져온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럼 일단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장문이라서 제가 조금 형광펜을 요걸로 체크를 할게요. 왔다 갔다가 편하기 위해서. 장문은요, 일단 주제 잡는 게 우선입니다. 맞죠? 주제가 잡히고 얘를 알아야 42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41번을 틀렸는데 42를 맞춘다? 운이 좋은 거고 잘못 읽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다고요? 41을 맞추고 42를 맞출 수 있어야 두 문제 5점을 챙겨갑니다. 4점에서 5점 챙겨가는 거고요. 자, 그럼 일단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얘를 주제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일단 Y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그치? 이대로 맞춰서 한번 읽어볼게. 쌤 Y를 잡았거든요.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 has evolved, 진화하고 있습니다. Through many iteration. 얘는 각주로 줬는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뭐라고 달려있습니까? 반복이라고 달려있죠. iteration, 그 repeat의 되게 고급 단어예요. 자, 많은 반복에 의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since 뭐하고 난 이후부터 그러냐면요. 랜드라인 텔레폰이야. 랜드라인이란 뭔지 모르겠거든? 근데 그냥 뭔가 땅에 선이 깔려있다? 뭐 이런 느낌? 그럼 어찌됐든 텔레폰, 뭐가 발전하면서 전화라는 게 생겨가면서 사회적인 존재감이 진화했습니다. 이렇게 됐거든. 됐지? 좀 더 읽어볼게. The perception or feeling of being connected with other person within the context of the conservation. 대화의 맥락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리거나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has persisted,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실 이 문제의 진입장벽이 좀 높았던 게 뭐 때문이냐면 바로 이 social presence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가 조금 어려웠어. 그냥 직역하면 간단하잖아. 사회적 존재감, 사회적 존재 뭐 이렇게 번역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고. 근데 뒤에 보니까 내가 지금 남들과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거나 느끼는 거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럼 사회적 존재감이라는 건 타인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가 요 얘기를 하는 건가? 타인이 나한테 계속 존재하고 있게 느껴지나? 근데 some researcher가 나오는 순간 오케이, 형광펜 연구 얘기할 것 같네. 그리고 다음에 튕김의 형광펜 for example이 내 눈에 확 띄네. 그럼 뒤에서도 연구로 붙임, 뒤에서 예시로 붙임. 그럼 말하고자 하는 건 윗부분일 것 같아. 전화가 발전하면서 남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생겼어. 그쵸? 이거 잡으면 뒤가 쉽거든. 일부 연구들은요, has explored, 탐구해봤어요. 구체적인 기술들과 정도들을 탐구를 해본 거죠. The extent to which, 어떤 정도를 탐구해봤냐? 그것들의 특징이, 그럼 쌤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건 앞에 나오는 기술들을 받을 테니까 전화와 같은 그 기술들의 특징이 related to a feeling of social presence, 사회적 존재감을 만드는 정도가 뭔지를 탐구해봤대요. 됐어요? 그럼 결국 계속해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어떤 기술들 때문에 우리는 남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요. 그 정도를 연구해봤대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일부 연구원들은요, have studied the richness of the media. 어떤 매체의 풍부함이라는 걸 연구를 해봤습니다. 말 어렵지? 강조까지 돼 있는데. 추상적 어휘잖아. 풍부함? 매체의 풍부함을 연구해보기도 했고요. or 아니라면 the number of cues available to convey social presence. 남들이 나랑 같이 있는 거야를 전달할 수 있는 신호들의 숫자도 연구해봤습니다. 자, 일단 모르겠어 뭔 말인지 뒤에 더 읽어보자. A telephone call, 그냥 네모 박스예요. 전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다음 문장을 내려와 보니까 비디오 컨퍼런싱을 생각해 볼까요? 뭐야? 구체적인 기술이 1, 2 이렇게 나오지 않아? 위에 거는 전화거든요? 밑에 건 뭐예요? 비디오 컨퍼런스니까 화상회의 같은 거예요. 얼굴 보고 하는 거.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전화로만 하잖아요. 그럼 이건 음성적인 단서를 주는 거고요. 맞잖아. 말로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전화의 특징은요. 그러다 보니 이건 potentially 잠재적으로 이메일보다는 richer 뭐합니다? 풍부한 겁니다. 아, 왜 풍부하다는지 알겠어? 이메일은 뭐로만 하는 거야? 글로만 하는 건데 앞에 있는 전화는 오디오도 주면서 바로바로 피드백도 받으니까 훨씬 상호작용이 원활하다라는 걸 richer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약간 애매하게 느껴졌던 미디어의 풍부함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소통하게 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굳이 정리는 안 할게. 이제 더 가볼게. which provide 이메일이라고 하는 건 이메일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이메일이라고 하는 건 오직 텍스트적인 큐만 주고요. immediate 하지는 않거든요. 됐습니까? 아, 그러면 기술 1번을 다시 정리했을 때 전화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뭐보다는 괜찮은 거냐면 이메일보다는 조금 더 풍부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비디오 컨퍼런싱을 볼게요. 화상회의입니다. 그럼 나오면 맞춰봐. 화상회의는 richer 할걸요? 맞죠? 뭐보다도요? 전화보다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즉각적 피드백과 음성 단서뿐만 아니라 시각 단서도 주겠죠. 납득이 다들 그래. 비디오 컨퍼런스는 would be considered richer. 아, 훨씬 더 풍부해. than the phone보다. Because of the addition of a visual cue. 시각적 신호가 더해지거든. 비주얼 맞는 거지. 그 결과 making it closer. 가능한, 근접하게 만들어요. to replicating a perceived gold standard of face-to-face, in-person social presence. 대면하는, 얼굴을 보는 in-person, 직접적인이란 표현이야. in-person, 직접적인 사회적 존재감이라는 그 골든 스탠다드니까 황금률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돼.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이상적인 규칙 같은 거거든. 그 이상적인 규칙을 모방하는 것과 거의 closer 뭐하다 이거야. 밀접하다 이 말인 거야. 됐나요? 아, 그럼 쌤 얘는요. 기술에 따라서 사회적 존재감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건데요. 그거를 richer, 풍요롭다라고 번역을 한 거고 그에 대해서 전화, 화상회의까지 설명을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단 들어갈 건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 문단에서 논지가 바뀌거든요. 자, 그럼 그걸 주의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 Researcher. 자, 이번에는 연구원들이 또 대절이야를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분홍색 형광펜 갈게. 연구원들이 이걸 또 제시했습니다. 정리해줄까? 연구나 실험이나 조사 같은 것들이 나오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suggest, show, turn out 이런 류의 단어들이 나오면요. 얘네들이 연구의 결론을 말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주제를 직결시키는 단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문제 집중하기. 그래서 내가 suggest 형광펜을 친 거고요. 따라오면 끄덕. 오, 굿. 가봅니다. 자, 얘네들은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성공적인 매니저들은 would choose rich media. 풍부함이 높은 미디어를 선택해요. 이제 번역되네. 그럼 풍부한 미디어란 전화 통화하는 거야? 화상회의 하는 거야? 화상회의 하는 거야? 대면하는 거야? 대면하는 거야. 이제 프레임이 이해되죠? 자, 리치한 미디어를 써요. for 뭘 할 땐 좀 그러냐면 혼란을 줄 수 있고 애매한 메시지를 전달할 땐 좀 더 풍부한 매체를 선택해요. 그쵸? and 그리고요 lean. 얘들아 원래 lean은 살코기란 뜻이다. 그러니까 살코기면 뭐가 적은 거야? 기름기가 적은 거죠. 그래서 lean은 적은이란 단어로도 쓰이기도 해. 근데 lean 외우진 말고 lean 뒤에 이거 모르면 5월이라는 직으로 레슨은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거든. 실전에서 lean 몰랐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less rich media, 덜 리치한 미디어를 써요. for message that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는요. 그냥 nature, 그것의 성격상 루틴적이지 않은 메시지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럼 아가도 이제 이 부분을 빼볼게. 정답은 D였거든. 어휘추론 말이야.
그쵸? 자, 그럼 저 따라서 한번 와봐요. 혼란스럽고 굉장히 애매한 메시지예요. 내가 이런 메시지를 던질 거야? 그럼 직원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 나는 어떤 매체를 써야 돼? 리치한 매체를 써야 돼. 만나서 얘기하든 적어도 화상회의로 하든 정말 적어도 전화로는 하든 텍스트 딱 보내놓으면 안 돼. 근데 혼란스럽고 애매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러한 메시지를 쓸 때는 리치한 게 좀 덜 해도 괜찮아. 이거야. 맞지? 그럼 일단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혼란하고 애매하지 않은 이니까 일종의 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좀 리치가 덜 해도 괜찮아. 이 말이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얘들아, 분명하다라는 말을 지금 선지에 들어간 거 보니까 less라는 단어를 써주면서 less의 반대말은 more인 거고요. 적냐 크냐라고 붙였을 때 뒤에 붙는 말이 루틴이거든요. 됐어? 그럼 얘들아, 루틴은 맨날 하는 거야. 맨날 하는 거는 애매한 거야, 분명한 거야? 분명한 쪽의 범주로 봐야 되는 단어 아니야? 맞잖아. 아, 루틴은 내가 맨날 하는 거니까 이거 좀 분명한 것인데? 그러면 분명한 것을 줄이면 안 되지. 분명한 것을 뭐 해주는? 긍정해주는 말이 들어가야 앞뒤가 맞지. 조금 어려웠던 부분. 괜찮지? 마지막까지 공부 한번 해보자. For example, 내가 예를 또 들어볼게. 형광펜 칠게. 내가 예를 또 들어볼게. 그럼 이 예는 위에 나왔던 성공적인 매니저들이 이렇게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매체를 선택하더라에 대한 예시야. 그래서 복잡한 내용을 내가 말할 거야. 이제 단어가 골라질 거야. 복잡한 내용을 봐봐. It would be best to choose to a face-to-face meeting. 얼굴 보고 하는 게 좋아. 서연아, 전서연아, 리치가 뭐 하니까 얼굴 보는 거는 높으니까. 맞지? 그래서 끄덕끄덕했죠? In contrast, 이와 반대로 세모로 가볼게요. If you were going to inform your team about a change in meeting time. 미팅 시간이 3시에서 3시 반으로 바뀌었어. 시간 변동에 대한 얘기야. 야, 3시 반으로 바뀌었어 라고 들었을 때 오해의 여지가 있어? 없잖아. 새벽 3시 반인 줄 알겠어? 아니잖아. 그럼 얘가 분명한 메시지겠다. 그럼 분명한 메시지를 썼을 때는 You might send out a generic email. 이메일이면 충분할 거야. 끝. This different channel of communication 정리해주는 형광펜. 모으고 있죠, 논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경로를 다르게 만드는 건 모으고 있잖아. 최종 정리하는 거야. 야, 이렇게 다르게 한다는 건 were considered by researcher. 연구원들에 의해서 이거라고 여겨져. as a type of container. 용기라고 여겨져. 컨테이너는 물건을 담는 용기야. 컨테이너 들어봤잖아. 그럼 담겨 있는 거면 컨테이너가 매체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매체는 정보를 담고 있는 용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결국 매체인 거야. 그리고 that, 그 매체라고 하는 건 메시지가 comes in, 들어오는 매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 네가 훌륭한 전달자가 될 수 있으려면 need to choose the right container, 올바른 매체를 쓸 줄 알아야지. 마지막 형광펜 갈게. need to. 자, 아가들 무슨 성? 당위성. 그럼 필자의 뭐구나? 이게 주제구나. 결국 매체의 리치니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보 전달에 적합한 매체를 선택해야 돼를 말하고 싶었던 거지.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너무 잘 들어줬고요. 내가 몇 번을 보라고 했지? 1번, 4번을 보라고 했어. 그래서 다른 건 굳이 보지 않을게. 알겠지? 자, 일단 정답이었던 1번을 한번 번역하면 구조 분석이 약간 까다롭긴 했는데 얘가 이형식 동사나 주어와 주격 보어의 쓰임이었어. 이런 프레임으로 나오면 주어는 주격 보어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 쉽게. 그럼 which channel, 어떤 채널이냐가 what matter, 중요한 것이다. in, 뭘 할 때? 성공적인 전달을 할 때. 너무 명확하게 100% 정답이지. 맞지? 네, 4번 보세요.
사회적인 존재감, 즉 남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어떻게 진화해 왔습니까? 사회적인 채널들과 함께요. 그럼 이 사회적 채널은 어떤 전달의 경로니까 매체라고도 표현할 것 같아. 그러면 매체와 함께 어떻게 진화해 왔습니까? 얘가. 됐지? 얘들아, 이 말 본문 안에 있었어, 없었어? 매체의 발전에 따라 존재감이 진화해 왔다는 말 첫 문장 읽어봐. Social presence evolved with technology 이렇게 나오지 않았니? 그럼 그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라고. 근데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적 존재감이 커져. 즉 이렇게 매체마다 뭐가 있고 차이가 있고 전제지. 하고 싶은 말은 뭐였어? 차이 때문에 전달하는 뭐에 따라? 내용에 따라 매체를 잘 선택해야 돼. 이게 주제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4번 선지는 내가 일부러 얘를 별표 치라고 했잖아. 얘는 1문단에 나오는 일부 진술은 명확하게 맞아. 명확하게. 그치? 1문단의 일부 진술은 명확하게 맞지만 전체의 주제는 될 수 없어. 맞지? 이게 키포인트야.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에 need to 잡냐 안 잡냐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좋고요, 제자님들. 보세요. 토요일 클리닉 전까지 해와야 될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요일 클리닉. 1번, 이번 주 토요일에 시험 볼 단어는 구모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구모 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구모 단어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범위는 18번, 아니요. 1번부터 45번까지 모든 지문으로 하겠습니다. 1번부터 17번은요. 듣기 선지 안에 있던 단어들을 위주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구모 단어 정리 직접 하신 거 사진 인증해 주십시오. 토요일 오기 전까지 공부했다는 거 확인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 민서가 콧구멍이 커졌는데 할 수 있겠죠? 예, 그거 다 해오시면 되는 거고요. 2번 갑니다. EBS 파이널 지금 우리 몇 회 풀었니, 얘들아? 4회 풀었지? 자, 그럼 4회 안에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 문제 있죠? 그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틀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즉, 본인한테 맞는 문제만 오답하고 와주세요. 알아듣겠죠? 가방을 싸네요. 오답하고 와주세요. 마지막 3번. 다시 시작합시다. 월요일 반에 해당돼요. 듣기 과제 몇 개씩 하기로 했지? 3세트씩 하기로 했죠. 자, 이제부터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구모도 끝났고 이제 본인들의 목표 등급도 너무 명확해졌기 때문에 학습량을 수행했냐를 확인하는 것도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왔을 때 이거 자, 그리고 얘는 2회 이상입니다. 기준. 여기까지 안 되어 있으면 얘부터 끝내도록 쌤이 개별로 잡아 놓을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 오늘 월요일 수업 들었으니까 화수목금까지 연이어서 얘까지 잘 끝내서 옵시다. 알겠습니까? 대답? 예, 알겠죠? 잘 준비를 해서 와주세요. 자, 가도 돼. 고생했어.